네, 전라도 정도 천년 어떡해. 전남 무안으로 떠나볼 텐데 김세아 씨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뻘짓을 자꾸 하고 계세요. 안 보이세요? 아까부터. 이 제대로 방송 된 시작했는데 집중 좀 뻘짓. 하세요. 아,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뻘짓. 그냥 목욕 좀 하시죠 평소에. 더러워서 같이 방송 못 하겠어요. 아,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전매청 한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왜요? 무안에 가면요. 네. 그 어떤 놀이보다도 이 뻘짓을 해야 제대로 놀았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뻘짓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답답해 정말. 평소에 목욕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럼 그런데- 오늘 좀 제대로 좀 집중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아 씨 그 뻘짓 못할 뻔했어요. 왜요? 1992년인가요? 그 영산강 간척 사업 4단계 사업이 네. 이루어졌으며 그 뻘짓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다행히 네. 우리 무안 국민분들이 네. 그 반대해서 지금 황토 갯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 개발로 인한 발전 대신에 또 천혜의 자연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무안 갯벌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안만큼이나 천혜의 갯벌만큼이나 아름다운 장태희 씨는 무안에 대해서 들어보셔서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또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이중지련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흙 속에 핀 연꽃.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그런 세상에 그 젖어들지 않고 꿋꿋이 자기 꽃을 피워내는 그런 예쁜 뜻을 갖고 있는데 무안에도 연꽃 축제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네. 제가 무안을 그렇게 네. 알고 있고 회사인지. 네. 오늘 장태희 꽃을 한번 멋있게 피워볼까 하는데 아니, 예.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진 몰라도 네. 장태희 씨가 진짜 연꽃을 닮았어요. 커요. 엄청나게 끈꽃이긴 하지요. 예. 맞아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준비해 오신 장태희 씨의 매력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무안의 매력을 더 멋있게 뿜어줄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 김미선 무안군의 해설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름다운 붉은 황토와 갯벌이 살아있는 고장 무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김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안군의 매력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네 분과 함께 무안의 매력을 찾아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냄새가 아까 네, 좀 별로. 무슨 냄새가 난다 네. 그러세요. 네, 자, 네. 동상동몽, 동상이몽이 원래 그렇죠. 사자성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동상이 뭐 같이 누워서 다른 꿈을 꾸는 건데 같이 누워서 같은 꿈을 꾼다. 이런 흔치 않은 표현인데요. 잘 그렇죠. 사용하지 같은 않는데. 꿈을 장태희 씨는 아까 사자성어를 열심히 읊어주셨는데. 사자성어 전문가시잖아요. 어.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공부한 거 본인이 외에 준비한 것만 알고 다른 건 것만. 네. 낮잠 자고 계시는 건가요? 꿈꾸려고 일부러.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김우섭 진짜 흔들봐야 안 흔들린다고. 지난주에 해남의 그 망령이 안 되살아나나 봅니다.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또 웬일입니까? 아 무서워. 나는 사도세자니라. 이번 주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무안에 있는 나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지금 당장 무안으로 가보도록 하여 알겠느냐? 아니, 무안과 사도세자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사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네. 아 죽을 것 같아. 아 나 죽었지.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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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꿈이었네. 아유. 그나저나 무안하고 사도세자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사도세자는 또 왜 날 닮았어? 무안에 가면 내가 왕이 될 쌍인가? 희한하네. 자, 사도세자가 꿈에서 일러준 대로 제가 서둘러서 무안으로 향했습니다. 예.
혹시 그 무안이 사도세자하고 그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요. 잘 모르세요?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처음 들어. 무안 몇 년 사셨어요? 몇 년 차세요? 한 30년 살았는데. 30년 사신 분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찾냐고요. 아버님 어떡한데요 저거. 저기 향교 쪽으로 가셔서 예. 그분들한테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아 향교에 가면은 제가 여쭤볼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향교까지 얼마나 나와요? 택시비는 기본 요금이고요. 아 거리 가깝네요. 예, 한 1.23km. 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타고 싶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걸어갈게요. 기사님.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냥 태워준다는 얘기 안 하시네요. 자, 사도세자의 흔적을 찾아서 일단 조선시대의 국립교육기관이었다는 무안향교로 향했는데요. 무안향교는요, 전라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14호로 무안의 중심에서 지역의 네. 오랜 역사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라면 사도세자의 비밀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계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스님. 어머, 반갑습니다. 아, 저기 그 무안에 사도세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사도세자라는 그 어디 자료가 향교 교지에 나와서 있고 또 우리 향교에서 그 간혹 가서 3월 매년 3월에 그 제사도 모시고 그래요. 어머, 그럼 무안하고 사도세자하고 관련 있는 게 사실이네요. 와, 선생님 저 안으로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아유. 혹시 이 향교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 1300년부터 태조 3년. 태조 3년에요? 태조 3년 때도 이 에어컨이 있었다고요? 자, 600년 전 얼음 바람통 정도로 불렸었던 에어컨과 저 TV도 그러면 지금 1300년부터 있었다고요, 선생님? 유난히 반짝거리는 텔레비전.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저 전화기도 그러면 1300년 때부터 있었다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여봐라! 어허!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무엇이라! 다시 걸어달라고! 잘못 것이잖아! 아, 우리 정교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개그 프로로 오래셨더니 살다 살다 저런 사람 처음 봤을 거야. 뭐. 놀라셨죠? 우리 향교 교지인데요. 예예. 1300년 이태조 3년부터 예.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수록되어 갖고 있어요. 최근까지. 예, 지금까지. 네, 무안 향교의 역사는 물론이고요. 이 지역의 오랜 역사가 기록된 교지인데요. 바로 이 책에서 무안과 사도세자와의 인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동안묘. 동안묘 이렇게 예, 되네요. 동안묘가 무슨 묘지요? 그 옛날 왕들 그 모시는 사당, 그 말하자면 사당을 묘라고 그랬어요. 사도세자가 여기 그 내려오셔가지고 쉬어갈란다는 그 꿈을 끼워가지고 여기 설단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꿈에 사도세자가 이제 나와서 이제 현몽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사당을 모시게 됐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망운면 동암 마을에 성이박성 씨가 살았는데 정유년 1777년 어느 날 삼성씨들의 두민 꿈에 서해 바다로부터 선박 일척이 표류하여 천전에 도박하여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같은 꿈을 꿨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도세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산수가 명랑하여 의존코자 하니 너희들은 그리하도록 하여라. 꿈에서. 네. 사도세자 슬프게 너무나 돌아가신 사람을 우리가 사당이라도 모셔서 이 제사를 모시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역시 그 동안묘 주민들 그 세 성씨들 제일 우두머리 사람들이 그 꿈을 낀 것이 꽃같이 끼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예. 여기서 뭔가요? 이거 상당히 멀어요.
산에 있진 않겠죠? 근데 정말 희한하고 해괴한 일이기는 합니다. 진짜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해설사님께서는? 아, 예, 제가 다행인지 운남이 고향이거든요. 네. 아, 예.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한테 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제 지내는 것도 몇 번 봤고요. 근데 지금이야 뭐 전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로 딱 믿었었거든요. 예. 무안 사람들은 근데 왜 꿈에 나타났을까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그 이유 김광훈 박사께서는 어떻게 유추를 하실까요? 그 억울한 죽음이나 누명이나 이렇게 죽어간 영혼들을 신격화하는 풍습이 있어요, 서해안에. 그래서 잘 아시지만 뭐 최영 장군이라든지 임경옥 장군 뭐 이런 분들을 신으로 모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그 민속학 하시는 분의 의견에 의하면은 이쪽 무안 쪽에 사도세자를 추종했던 세력이 그런 있었지 세력이 않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유추를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세자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무안에서 저런 설화도 지어내고 전설도 지어내고 제도 지냈을 것이다. 네, 네. 예. 동안마을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마주한 무안들녘. 야트막한 구릉지에 넓게 깔린 양파밭인데요. 와. 무안군을 대표하는 빨간 황토 흙에서부터 샘솟는 듯한 건강한 기운이 먼저 저를 반기더라고요. 저게 다 양파밭이요? 네, 양파밭이에요. 와. 황토라서 역시 붓긴 하네요. 뭐예요? 이거 실파 아니에요? 아, 이거 양파예요? 아, 이거를 옮겨 심는구나. 어머니 저 뭐 좀 여쭤보려고요. 이 마을에 그 사도세자의 그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다고 하는데 원동한 바닷가에 저쪽 바닷가요? 요리 가면 오. 용동 해관 있잖아요. 용동 해관에서 오. 거기서 요리 가지 말고 그 길로 바로 쭉 가. 어머니 근데 그 위패 모신 그 사당이 이 마을에서는 엄청 유명한가 봐요. 일 사도대가 지난 다음 어제 이게 날라간다고 못나 놈 동네가 나야지. 왜 이 동네에서 못 나요? 애기 나면 피를 봤는데 큰 일이지. 옛날에 피 보면 지금도 피 보면 큰일 나요. 피 보면은 그 부정 타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어머니 만약에 제가 지금 만삭이요. 여기 이제 어머니 친정 엄마예요. 아이고 언니 나 좀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 어디 가서 애기 언니 나 배 아픈데. 양파밭에서 또 개그를. 나들 어디로 가 언니 나 여기가 친정인데. 너무 가서 나가고. 용동 해관이 여짝이 있는데 네. 길이 또 요리 있거든. 요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저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 가까요. 그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쭉 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셨네요. 시끄러워서 지금. 찾아가는 길이 좀 심심해가지고 어머니 만나서 반가워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 짝으로. 짜르 쭉 가다 짜르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찾아간 곳이 바로 저긴가요? 그렇죠. 네. 아버님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사도세자를 기리는 그 위패를 모신 그런 묘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사당. 사당. 아 이곳이 맞나 봐요. 근데 그 사당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제 바닷가에 그 시기가 땀 흘려 내려왔다고. 아니 이 짝 저 짝도 모자라서 이제 거시기. 다 되죠. 거시기가 뭐예요? 사도세자 그 옛날에 그 디지 안에 죽었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 디지가 이제 이리 왔다고. 아 뒤주가. 네, 똑같은 꿈을 이제 꾸었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 밀려와서 이제 그다 사당을 모시게 되었다 그래요. 한날 한시 마을 주민들의 꿈에 나타난 사도세자. 마을의 수려한 풍경에 반해서 사도세자가 이곳을 선택했을 거라고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뭔가 풍경이 좀 전에 뭔가 아늑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 사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1777년 재단을 쌓아 모신 이후에 여러 번의 개보수를 한 끝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대요. 마을 분들의 정성이 깃들여 있는 곳. 그렇죠. 네. 안에 궁금하다. 이게 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패 같은 게 있네요. 특별히 한 것은 이 생선이나 모든 걸 생걸로. 날걸로? 날걸로. 원래는 다 이렇게 익혀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상에는? 안 익히고 전부 다 날로 쌀도 날것이고 이제 나물 같은 것도 날로. 이렇게 꿈만 꾸고서 이렇게
사도세자만을 위한 특별한 이렇게 사당을 모신다는 게 저는 진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세자가 그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디지안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식을 해갖고 이제 그 거시기가 또 나요. 어쨌든 간에 그 마을에서 이제 그 거식을 모시게 돼야 돼. 거시기면 다 통하죠. 그래가지고 마을 분들의 이제 그 마음 거시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거시기 하기에 이르러서 그 전통 거시기가 이렇게 내려온 거시기죠. 맞죠? 그렇죠. 제 말이 거시기죠? 네, 그래요.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를 봐주셔야죠. 제 얼굴이 좀 거시기해요? 마지못해 예쁘다고. 우리나라의 사도세자와 관련된 유적지는요 여러 곳이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사도세자 사당을 짓고 아직까지 매해 제사를 모시는 곳은 전국에서는 이곳 원동암 마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요? 한때는요 군수님이 직접 제주가 되어서 예. 제사를 모셨을 만큼 무안의 아주 큰 행사였대요. 근데 아버님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우리 마을을 사도세자가 선택해서 그렇게 꿈으로 나오셨을까요? 글쎄요, 그게 아주 우리 마을이 좋아서 그러는가 보죠. 경관이 좋고. 아, 네. 네, 앞뒤로 또 바다가 있고. 네. 왜냐면 지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지키고 계시잖아요, 진짜로.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도 없어. 별도로 모신 것이. 그러니까요. 신기한 건요. 6.25 전쟁이나 역병이 돌아서 전국이 난리가 났을 때도 이 마을에서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씨 착한 마을 사람들과 그의 보답이라도 하듯 마을을 수호해 주시는 사도세자. 제대로 못 모신다 그러면 또 마을이 또 거시기 하니까 또 안 좋은 거시기가 또 올 것 같은 그런 거시기가 들잖아요. 그건 이제 모르지 우리가. 다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그 말을. 다 알아들으셨어요. 들으신 거예요, 지금? 이거 거시기 다 알죠, 그러고. 와, 정말 신기합니다. 사도세자의 영혼이 선택한 원동암 마을, 무안의 원동암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사도세자의 사랑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 근데 이게 전국에서 최초고 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군수가 제주가 돼서 네. 제사를 지냈다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실제로요, 네. 그게 있었대요. 중간에 이제 장조로 이제 추존이 되면서 이제 서울에서 모시기 시작, 한양에서 모시기 시작하니까 네. 그걸 폐했대요, 사당을. 아. 그러니까 마을에 또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재건을 하고 이런 게 좀 몇 번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띠로리 자, 뭡니까? 읽어주시죠. 박수부대. 박수! 네. 박수부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박수 전국 노래자랑. 한국 노래자랑 왜요? 전국 노래자랑! 자, 이 박수부대, 이 박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장태희 씨? 맞아요. 저도 예. 이 소리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거든요. 네. 노래할 그렇죠, 때. 연예인들은. 그 네. 박수 소리만큼이나 쩌렁쩌렁하게 마을 자랑도 많고 신나게 재미지게 사시는 분들 만나 뵙고 왔거든요. 예. 하면 함께 보시죠. 아주 뭐 시작부터 쩌렁쩌렁하게 저렇게 박수를 계속 치시네요. 네. 야, 진짜 박수부대시네요. 비옥한 토지와 광활한 바다가 공존하는 신월 마을. 자연의 역동적인 에너지 덕분일까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벽화에도 생기와 신명을 불어넣는 아주 정겨운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은 새로울 신 다로를 써서 신월이라는 마을인데 한 가오, 두 가오 이렇게 내려가면서 조그마한 초승달에서부터 만달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월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자는 그런 뜻으로 해서 세발나무 자랑을 하겠습니다. 뭔 나무요? 세발나무. 세발나무요. 세발낙지는 우리가 아는 그건데 세발나물이라 근데 왜 세발나물인지 세발같이 생겼잖아요. 요거 삐쭉삐쭉해갖고. 삐쭉삐쭉하게 돼 세 개가 저는 이번에 세발나물 처음 알았거든요. 자랐는데 네. 요즘에는 그 하우스에다가 뻘을 갖다 부숴갖고 거기서 키워요. 아, 뻘 위에서 키워요? 와, 바로 여기가 세발나물 재배장인데요. 천연 군장 같아요.
푸릇푸릇한 게 참 예쁘죠. 그런데 수확하는 손길도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우와. 지금부터 새발나물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그게 수확하는 거였어요. 네네. 네. 와, 나물로 진짜. 무쳐 먹어도 맛있지만 네. 새발나물의 단짝 친구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어떻게 싸서 먹는다고? 곁들여서? 어머, 싸서. 저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특이하게도 김이 등장해요. 우와. 김 위에 새발나물 올리고요, 삼겹살 올리고 쌈장까지 듬뿍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삼겹살로 건배를 하시네. 네. 와, 저거 무슨 맛일까요? 저게 김에. 새발나물 아삭아삭 맛있어요. 네. 맛이 어때요? 새발나무를 주시길래 짭짤하길래 손을 안 씻고 주셔가지고 짭짤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바닷물을 먹어갖고 짭짤한 거거든요. 아, 나물 자체가 짭짤하다고요? 진짜 좀 짭짤했어요. 아. 모두가 새발나물 박사님들이셨어요.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 지금. 지역방송. 한 번만 말씀하시 돌아가면서 말씀하십시다. 이거 동시에 아버님, 나오시죠. 아버지 나오시죠. 네, 그래서 직접 모셨는데요. 이분이 바로 신월마을 소문난 입다음꾼이시거든요. 네. 오, 자,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예, 진짜로. 어떤 자랑을 얼마나 해주실지. 다음 마을 코스가. 자랑 해주세요. 하세요. 막상 나오시니까 엄청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마을은요, 농악으로 해서 단합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그 공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데입니다. 아, 농악이면 어르신 사물놀이 풍물 공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게 다 있네. 댄스. 예. 아, 댄스도? 운동 삼아서 댄스요? 예. 뭔 댄스요? 관광 댄스요? 관광 댄스. 어? 자이브요? 뭔구요? 자이브, 네. 자이브 어려운데요? 정말 자이브를 추신다고요? 말하는 거 그거요 자이브. 그걸 어르신들이 추신다고요? 저희 상당히 관절에 무리가 가는 춤이거든요. 아버지도 같이 자이브 하세요? 그럼요. 저는 농자 청아지 대본을 들고 맨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어울리는데요. 저거 들고 자이브 추신다. 이게 뭐예요? 아니 농자 천안지 대본하고 자이브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 그 넘나드시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요. 지금 신월마을 부녀의 자이브 실력 한번 보시죠. 네네. 어머, 진짜네요. 잘하시죠? 네.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이야. 쓰리, 이웃 마을에 초청 공연까지 다니시네요. 이야.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머리에다가 어찌 그러고 이쁜 골무를 쓰고 오셨네. 저는 자랑할 것은 없고 이제 한 3, 4일 걸려서 소가 4마리를 낳아버렸다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몇 쌍둥이? 아니요, 4마리. 네 마리를 네 마리까지 낳을 수 연속으로. 네, 실화예요, 실화. 4일 걸려서 4마리를 낳아버렸어요. 하루에 한 마리 써? 네. 완전 부자 되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요. 순놈 낳고, 암놈 낳고, 순놈 낳고, 암놈 낳고. 완전이에요, 나중에 나면 또 여덟을 낳고 그렇죠. 여덟이 16을 낳고 32을 낳고 64마리를 낳고 그다음 계산이 좀 힘든 게 그거 우리가 부자 되겠네. 다음에 또 한번 오십시오.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아들딸 이렇게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마을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석양에 정말로 낙조. 노을을 지를 때 보면 그 무거웠던 마음이나 힘들었던 일들이 저 낙조를 바라보면 정말로 가슴 펴면서 좋은 느낌을 받아요. 얼마나 아름답길래. 마을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드넓은 바다가 펼쳐지는데요. 네. 바닷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황금빛 낙조입니다. 와, 낙조죠. 저건 또 뭔가요? 그냥 고개 한번 돌렸을 뿐이죠. 바람이 다 했어요, 바람이. 네. 바람이 뭘 했나요? 네, 정말 귀한 풍경이네요. 네. 저렇게 운동도 하고 낙조 풍광도 감상하고 신월마을 참 낭만적이죠. 진짜 예쁘네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니 네. 장태희 씨 광고 들어오겠어요. 샴푸? 샴푸든 뭐든 미역이든 뭐든. 운동기구 광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아까 낙조 보셨잖아요. 네. 낙조도 네. 굉장히 멋있지만 무안이 이제 매년 해맞이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네. 무안이 일출이 크이실 것 되는 같아요. 지역이 맞아요? 아니, 동해에서 강원도보다는 확실히 한 20-30분 정도는 해가 늦게 뜨는 건 맞아요. 어머 예. 맨날 그 동해 쪽 가느라고 차 막혀서 난린데 차 안 막혀요. 무안으로 해맞이 와야겠네요. 아주 좋아요. 네. 해맞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김희자 씨는 그 해맞이 가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낙조도 낙조지만 그 낙조 앞에서 그 세발나물에 삼겹살 얹어서 그거 한 보쌈 먹고 싶네요. 깜짝 놀랐어요. 가발 쓰신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반tum이고 머리카락이 반tum이네. 이야. 수북한 머리카락 정말 매력적이시죠. 낙지 자랑으로 나왔습니다. 아, 낙지요? 무안하면 낙지죠. 시골이 자랑하러 나오니까. 왜 여기가 더 좋아요? 뻘이 좋아서 다른 데하고 쫀득쫀득해 뻘이. 아, 여기는 모래 같은 게 전혀 안 섞여요. 그냥 찬벌이에요. 그래서 무안 낙지가 유명하죠. 예. 쭈꾸미도 유명해요. 네, 저는 쭈꾸미를 자랑하러 왔어요. 쭈꾸미도 유명하고 부드럽고, 쭈꾸미도 부드럽고 좋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근데 쭈꾸미나 이런 것들이 보면 타우린 성분이 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 영양가도 만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쭈꾸미는 어떻게 해서 많이들 드세요? 여기 이 지역 분들은. 된장국에 넣어서 먹어요. 쭈꾸미를 된장국이에요? 된장국에 쭈꾸미를 넣는다고요? 네. 오, 신기하네요. 진짜로요? 자, 그 흔한 된장국에도 보세요. 쭈꾸미를 넣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국물이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엄청 맛있었어요. 와. 이야, 맛있겠네요. 정말 별미겠네요, 저는. 진짜 먹고 싶다. 요 땅이 그렇게 좋고 뭐든지 곡식을 해놓으면 맛있다 해서 제가 차 섬에서 여기까지 시집을 왔어요. 섬에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시집 온 게 아니고 땅 보고 시집 무안서 나온 것이 양파, 만병 통치약이에요. 당뇨, 혈압, 고혈압, 변비 필요하면 여기로 신원 나오려고 전화해주세요. 다 올라가요.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 저 바닷가에 사는 강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영자님. 네? 그만한 거 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언니. 말 자랑해주세요. 뻘이 영양가가 너무 좋아서 모든 바다에 나는 저기들 맛이 있는데 특히 김은 그 태양의 그 햇살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지주식이라. 하루에 반은 바다, 하루에 반은 갯벌. 때문에 썰물 땐 태양 마사지를 실컷 받는데요. 어찌나 맛이 좋고 향이 좋던지 김이 없어서 못 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또. 어떻게 해먹냐고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죄송해요. 준비했습니다. 죄송해요. 준비했어. 알았어. 그거 어떻게 해 먹어요? 저희가 좀 물김이 있거든요. 물김 같은 경우는 국도끼리 먹을 수도 있고 굴이라든가 아까 뭐 낙지, 쭈꾸미, 배합해서 된장국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음식도 이제 먹는 거예요. 다 알고. 저희가 또 더 물어봐야 되나요? 혹시 뭐. 준비하신 게? 다, 이제 다 하셨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월마을 이장 안순아입니다. 제가 박수 부다가 계시구만. 이장님 나오신다게. 아니, 이장님이 나오면 박수가 더 커져야지. 자, 우리 이 얼굴들 좀 보세요. 이렇게 활짝 피고 이렇게 이쁘잖아요, 다들. 자, 우리가 그러면 다 찍어요. 행복한 얼굴을 전부 다 찍어. 다 찍어. 저 표정 관리 하신다. 한번 진짜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행복하신 표정들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진짜. 보는 우리가 다 행복해지죠. 박수는 기본이시고 다들. 네. 박수 자동 장착. 본인들이 직접 뛰고 막 이렇게 풍물도 하시고 무용도 하시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땅을
살려면 무한으로 시집 보내지 말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일을 하시는 엄마들이 어느 날서부터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용도 하고 이 음악은 갑자기 잘 보셔야 돼요. 미션 임파서블. 저걸 잡으신다고요? 미션 임파서블 파서블? 이야! 맨손으로. 저런 활동까지 하시네요. 네. 분녀회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녀회장님이 더 힘이 세요. 이장님이 더. 이장님 더 세게. 그래도 이장님이 더 세요. 잘돼 있다면서. 분회장님 더 세요. 분녀회장님도 세요? 네. 자, 이장님 박수. 자, 분녀회장님 박수. 자, 장태희 박수. 이 정도면 대충 말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거든요. KBS 박수. 자,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어찌나 흥이 넘치시고 에너지가 많으신지 노래를 끊을 수가 없었는데요. 작은 초승달이 조금씩 커져서 보름달이 되면 더 밝아지는 것처럼 서로서로 힘을 보태 마을에 큰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신월마을 어르신들. 두둥실 보름달처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마무리는 아주 우리와 같은 박수로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흥과 멋이 묻어나는 마을 신혼마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무궁무진하네요. 뭐 얘기도 먹을거리도 그렇고. 네. 흥동이지만 정말 제가 좀 이 뼈 없는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바로 먹을 수 바로 있는 먹을 애들. 수 있는 연체동물요. 낙지, 쭈꾸미. 진짜 그 쭈꾸미랑 낙지 아까 그 쭈꾸미 반 된장국 반 되게 부드러웠어요. 와, 저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은 거 있죠. 그나저나 저 마을에 김도 그렇게 또 유명한가 봐요. 일반 김들 보시면 파래김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늘에 비춰보시면 그렇죠. 네, 예. 비치잖아요. 네. 근데 김은 무한 김은 거의 비치지 않아요. 음. 그리고 그 안 굽고 그냥 장 발라서 먹으면 그게 제일 짱이에요. 맛있죠? 네, 그게 예. 짱이에요. 네, 계속해서 전라도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천년의 유산을 찾아볼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같이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삐로리. 짠. 제로센. 제로센? 교수님, 이 제로센 하면은 네, 우리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일본의 전투기 그 이름 아닌가요? 예, 그 태평양 전쟁 때 악명을 떨쳤던 그 비행기죠. 또 무안공항이 있잖아요. 근데 군공항은 아직 안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전투기가 먼저 들어왔나? 이곳에 우리가 이제껏 주목하지 못한 역사의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배포된 한 권의 책.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일본의 선전물입니다. 저 책을 보급을 하면서 이 전투기를 몰고 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한국 학생들을 참여를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어지가 된 이곳 무안에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비행장 경납고가 있습니다.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항공전으로 붙게 돼 있는데 기지가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무안반도 인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비극의 잔재, 경납고를 찾아갑니다. 농민들이 땀으로 일군 무안의 논과 밭. 수확철을 맞아 가을 거지에 한창인 주민들의 정겨운 모습이 반갑습니다. 그런데 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의문의 건축물. 성인 수십 명은 좋게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석회물 눌러내야 되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바로 이곳은 일제강점기 전투기 보관소로 쓰였던 경납고. 일제강점기 때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2개의 공항 중 한 곳입니다. 2개의 공항은 지금 무안 국제공항이 되어 있는 망운에 하나가 생겼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현경에 공항을 만들던 곳의 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1945년까지 다 항공을 하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항복해서 쫓겨갔기 때문에 그 일부분의 잔재가 지금 현재 남아있고, 총 6군데가 지금 현재 이런 경납고가 남아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나 얼마나 급하게 공사했냐면은 이쪽에다가 세멘트가 부족하잖아. 돌들이 막. 시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 그렇다면 일본은 왜 전쟁의 거점지가 될 비행장을 무안의 작은 시골 마을로 점찍었던 것일까? 지질학적으로 황토질로 되어 있어서 기초 안반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력으로 파도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순수한 노동력을만 가지고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기치고, 기후적으로 여기는 추운 1월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0.8도이기 때문에 결빙 시기가 적습니다. 또 눈이 오는 날이 21일, 안개 낀 날이 24일. 그래서 비행장으로서 적지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건설했던 것 같습니다. 무안의 현경면과 망운면 등지에 건설된 6개의 경납고는 일제강점기 육지에 지어진 경납고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또 다른 수탈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무안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첫째는 그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이 물자에 욕심을 들였는데 그 물자 속에서는 인적 자원도 들어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현지에 있는 이 어른들은 전부 끌려가서 비행장 건설에 다 이렇게 동원됐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정말 무안은 그 일제에 대한 피해가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당시 비행장 건설에 동원됐던 임석진 할아버지. 경납고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흥이 적은 게 그때 일 잘 못하고 잘 못하고 막 그 군인들이 그 감독원에 그 군인들이 있어 따라다니면서 감독원은 사람 그 사람들이 막 거기 오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험투 막 일 못한다고 일본 말로 뭐라고 내가 알아보야지. 그럼 그때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한두 사람 그러면 다 사람들이 무섭게 시기름대로 다 일을 했지. 남한테는 다 왔어. 네, 그럼 한평도 오고. 한평도 오고 저 나주뿐 아니라 다 도에서도 오고. 무심한 듯 지나간 세월에 잊혀져간 수탈의 역사. 하지만 삶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무안군 현경면. 이 가정집 옆에 방치된 채 버려진 또 다른 구조물. 이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7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의 공간이 나옵니다. 빛도 들지 않는 미로처럼 생긴 이 공간은 비행장을 호위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공포대. 적군을 감시하는 일본군 사령부였습니다. 지금 공기 배출하는데 아까 기둥 바깥에 오게 상당히 배출구 기둥. 이쪽에는 공기가 유입되는 기둥. 여기는 이제 중대본부에서 사용하는 아주 가장 귀중한 물건을 보관했던 장소. 아까 그분이 말씀한 오카야마 임 선생님이 말씀한 오카야마 중대본부. 네, 중대본부고요. 방이 여러 개일 정도로 규모가 큰 무안의 방공포대. 수많은 조선인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역사는 여전히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경납병원은
비행장 경납하는 타원형 콘크리트 구조물 3개만 가지고도 문화재로 등록됐는데 이쪽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한 중대 본부 빵카라는 것이 방 4개가 이렇게 설치되고 어마어마한 시설로 어마어마한 굳게 단단하게 설치된 걸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였다고 하여튼 뭐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아픈 역사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현재적인 입장에서 아픈 생각이 드네요. 일본군은 제주도에서도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곳 알뜨르 비행장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였는데요. 일본군은 이곳 밭과 해안가에 각종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수많은 제주도민을 수탈했습니다. 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제주도민들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기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했던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것만 판 게 아니라 바로 미군이 그 제주도 상륙을 저지하기 위하여 바로 일본군들이 우리 조선인들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 탄광 노동자들을 강제로 이쪽으로 잡아다가 바로 노역을 시켰죠. 평화로운 땅에 쳐들어왔던 일본군은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이곳 경납고에 남은 아픔의 역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안 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6곳 정도의 이러한 경납고 시설들은 내륙 지역에서 특히 이 연해 지역에서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요. 그러니까 서해안 지역에서 어디에도 없는데 사실 여기 말고도 충청도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국을 공격하기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 남방까지 공격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 무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시의 그 전략적 거점으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안의 경납고 시설들은 앞으로 문화재 지정과 함께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푸르른 땅을 붉게 물들였던 전쟁의 참혹한 역사.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경납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유적은 역사를 잊는 것과 같다고, 기억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글쎄요. 이곳이 그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현장이기도 있고 또 다른 수탈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네요. 아까 보니 제주도에 보면 알뜨르 알뜨르라고 나오잖아요. 알뜨르가 아래 벌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름다운 곳이고 또 정뜨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제주공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훼손하고 침략의 기지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무안 지역은 표지석 없으면 모를 정도로 잘 너무 훼손되고 있지 않나, 방치되고 있지 않나. 사유지거든요, 저 땅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군에서 이제 관여를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훼손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다행히도 이제 무안에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교육 프로그램 중에 내 고장 알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역사도 같이 많이 알려주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에도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잘 좀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픈 역사를 좀 잘 기억했으면, 잊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전라도의 매력을 더 깊이 있게 재조명해보는 전매청 시간, 오늘은 무안군 편을 살펴봤는데요. 무안은 글쎄요, 그 어느 곳보다도 자연스러움의 매력이 더욱더 돋보였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전매청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목포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